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판 썰전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오늘 이슈가 많은 날인데요. 여기서 가장 토론을 잘하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맡고 계셔 천하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이셨죠, 신현영 의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예. 자,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죠.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왜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뭐 좋은 얘기도 없고요. 예, 일단 이준석 대표가 같이 욕하기도 힘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입이 아파요 요새는. 네. 그 장선철 소장도 굉장히 그 방송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요즘. 예. 그런 거 치고는 엄청 잘하시던데요. 아, 그런가요? 예.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세 번째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 국민의힘 당원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건데,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국위를 통해서 네. 우리가 봤을 때 사실 터무니없는 그 소급 입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예.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이런 당원 당규 개정을 애초에 하지 마라라는 취지죠.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는 낼 수 있는 가처분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전국위가 지금 9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려면은 신문도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결정도 그 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번 가처분을 맡고 있는 남부지법의 재판부 성향을 보니까 천천히 하시죠. 예, 천천히 하고 너무 그때 즉시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2차 가처분도 신문 빨리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빨리 안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지 지금 않습니까? 9월 14일로 잡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 추석 끝나고. 가처분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14일 이전에 어찌됐든 비대위 시즌 2를 띄울 거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비대위 시즌 1의 그 나머지 비대위원에 대한 사건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전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그 대리인단이 이번 3차 가처분에서 뭐 꼭 승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뭐 승소하면은 물론 좋겠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 예. 그것보다는 당에 대한 거의 최종적인 경고의 의미? 경고. 저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예, 경고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 되죠. 뭐 들을 생각이 없는데요, 다들. 예. 네. 신현영 의원님은 국민의힘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죠. 아, 우려스럽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떤 오늘 점이 우려스러우세요? 저희 국회가 정기국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원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장장 정말 9월, 10월 이제 국정감사까지 해서 긴 이제 민생의 시간을 가져야 할 그 정기국회 시간. 지금 여당이 아사리판인 거거든요. 아사리판. 예. 그래서 뭐 정책이나 민생을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TF를 하자 아니면 특위를 하자 이래도 일정도 안 잡힙니다. 그만큼 뭐 손바닥 마주쳐야지 일도 하는데 오히려 야당이 민생 챙기자고 성과 내자고 하는 판이니 예. 참 답답할 노릇이어서 여당이 빨리 정상화되고 같이 정말 정치 국회 역할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뭐 보수 언론도 보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뭐 사법기관과 싸워보겠다는 건지 어떠겠다는 건지 참 정치 구태로 보이고 오히려 초재선들이 오히려 더 구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 진 작가님도 그런 같은 의견이세요.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하람 뭐 변호사? 저희도 뭐 나름 내부에서 분업을 해서 뭐 이런저런 거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도 보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제 민주당과 뭐 종부세 관련한 내용 이런 부분들도 뭐 조금씩 진척하고 있고 특히 공통 공약이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어찌 됐든 뭐 저희가 뭐 저희도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런저런 민생 행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리 민생 행보를 열심히 해도 큰 틀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그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큰 틀에서. 네. 네, 큰 틀에서 이상한 모습은 아무것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 추가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진 작가님. 자, 이 부분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윤리위가 국보위가 된 거예요. 국민의 제가 볼 윤리가 때는. 예. 국보위가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경찰 발표 결과를 보고 확인의 팩트를 보고 예. 그 다음에 심의를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발언에 논란이 된 건 뭐냐면 그간에 있었던 갈등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징계에 제일 먼저 올려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내부 총질 이런 식으로 당의 분열을 갖다 획책한 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당한 사람이 했던 말들을 갖다가 이게 정치적 표현이거든요. 어쩌면. 윤리 징계 대상은 오히려 윤석열 그거를 대통령이다. 징계한다라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징계를 받게 되면 그보다 더 높은 수이고 그 다음에 뭐 뻔하게 출당인데 예. 이런 식으로 그 권력 싸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천안함 변호사. 윤리가 사실 요새 저희 당 뭐 사실상 넘버원 같은 느낌이라 북보예요, 가지고 북보예요. 이 정도 기세라면은 정말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의 윤리가 어마어마한 기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윤리가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 성숙한 언어 사용을 촉구한다. 그래서 성숙한 김성현 언어 소장님이 사용을 저를 해주세요. 요새 많이 구제하고 위원장님, 계세요. 그러면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 XX 저 XX도 안 되거든요. 그 별로 성숙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표현이.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면은 예. 이거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촉구하고 윤리위가 이거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예. 이준석 대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징계 같은 거 받는 소송 같은 거 해보거든요. 그 소송 하시는군요. 예, 소송도 해요. 방송만 예.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소송도. 저 중앙지법 갔다 왔어요.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해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징계 사유로 올라온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경영진이 이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감정적인 요인. 감정적인 요인으로 이 사람 쳐내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이게 그냥 약간 그 회사를? 커버고 그 회사를 안 좋게 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징계 사유가 그냥 내세우는 형식적인 거구나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예. 이거 딱 보면은 예. 윤리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소명 듣고 결정으로 얘기를 해야지. 당내 사법기구 같은 건데. 그렇죠. 뭐 와가지고 정치적인 내용 우리가 더 존중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국민들이 봤을 때나 뭐 재판부가 봤을 때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 도와주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또 발언도 너무 과하다. 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국민의 윤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좀 발언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찬반 논쟁이 불가능할 수준의 막말이라면은 모르겠으나 예. 찬반 논쟁이 가능하다면은 너무 센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세게 비판을 하면 됩니다. 비판을 세게 해라. 그럼요. 아니 뭐 정치적인 행위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우리 이준석 대표 말로 못 이기겠는데 윤리로 어떻게 괜찮아요. 뭐 어떻게 잠깐 괜찮아요. 성숙한 언어 사용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치가 하나람 아니죠. 위원장 윤리 가야 돼요. 왜 자꾸 보내려고 그래요? 저 입을 막아야지. 네, 신양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 상황. 진짜 윤리위가 정치적 판단도 하고 정무적 판단도 하고 의원총회 결정까지도 하수인의 노릇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정말 종말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종말의 한데요. 길이다. 저희도 윤리위 뭐 여러 가지 징계건으로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 저도 뭐 그동안에 원내대변인하고 비대위 대변인하고 그러면서 당 최고 지도자들의 그런 판단을 보면서 예. 시스템이 완전 독립돼 있습니다. 윤리위는. 윤리위는. 예, 구성부터 해갖고 외부 의원들이 반 이상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일정을 잡는 거나 안건을 올리는 거나 전혀 이 당에서 개입을 못 합니다. 당대표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결과나 브리핑도 저희가 대변인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입 못 하고요. 그냥 예. 독자적으로 하는 게 윤리입니다. 말 그대로. 예. 그래야지 윤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유착 관계가 도를 넘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서 얘기하는 뭐 어떠한 결정도 공신력은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저는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당이 종말의 길이라고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슬프네요. 근데 좀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원래는 윤리심판원에서 그 어떤 기소됐을 때 평가하다 당무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그럼 잘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당원 80조 개정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 거예요. 윤리위가 뭔가 기소가 된 당원들에 대해서 예외를 결정할 수 있을까? 네. 그거 정치적 보복 판단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정무적 판단. 예,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기소돼도 이건 예외로 해야 돼. 예. 이 판단을 윤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왜 윤리심판원이나 윤리위원회에 이 기소가 정치 보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야 됩니까? 그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윤리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지도부가 안고 가는 게 맞다라고 분리를 한 것입니다. 예. 자,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윤핵관 분화설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네. 권성동, 장제원 또 윤핵관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 보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확인하신 거 있습니까? 관련 내용? 아니 뭐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저는 뭐 장핵관도 권핵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핵관이신가요? 아, 뭐 이핵관도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아, 최근에 연락 안 하십니까? 아, 잘 안 합니다. 아, 예. 우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정치에 있어서 분화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꼭 나쁜 아, 윤핵관끼리도 서로 분리될 수도 아니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그분들도 당권을 원한다고 하면 당권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은 예.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치에 있어서 건전한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일치단결해서 가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팀, 원보이스. 원팀, 원보이스. 이름만 좋지. 정말로 그렇다면 그건 정당 정치가 아닙니다. 끔찍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대통령께서 안 좋게 보신다는 거는 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 권성동, 장제원 두 분이 예. 어떤 비전 경쟁, 정책 경쟁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찌 예. 보면 약간 줄세우기 경쟁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건 좀 내가 찐 핵관이다라고. 그렇죠. 이게 호가호위 경쟁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두 분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데 1등 공시 맞습니까? 맞죠. 일단 경선에 있어서 조직표를 어마어마하게 동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하. 일단 경선 통과에 있어서 1등 공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이후에 본선에서 우리 진중권 작가님 같은 분은 그분들은 낙선 운동했다라고 생각하시지만은 방송 열심히 들으시네. 아 열심히 듣죠, 당연히 제가. 예. 근데 일단 어쨌거나 경선 후보, 본선 후보 된 것도 대단한 일이니까 예. 기여가 있어요. 아, 근데 이 기여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다 까먹을 수가 있을까? 다 까먹었다. 저는 점수. 권성동 원내대표 이번에 자리 꾸역꾸역 어떻게 지켰지만은 예. 당내에서 이 정도 반발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내 그립은 이미 거의 수명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명 다했다. 진 작가님 반론해 주세요. 천하람 변호사 말씀.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갖다 사실상 재신임한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쪽도 좀 어차피 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물러가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똑같은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합니다.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장제원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는 겁니까? 사퇴합니까? 근데 명확하게 본인이 얘기를 결정한다고 안 했어요. 했죠. 본인 예, 스스로. 거취를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아. 1등 공신인데 왜 나한테 물러나라 마라 하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라도 가능하면은 분위기 괜찮아지면은 좀 더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예.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그렇죠. 정권 게 돼요. 초기에. 그리고 뭔가 다시는 어떤 당의 원톱을 노리기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당 가거든요. 대표를 향한 꿈을. 그렇죠. 뭐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어떤 예. 당의 지도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명확하게 사퇴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신효영 의원님은 원내에 계시니까 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만나실 텐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서 또 취재하신 게 들으신 게 기류는 파악하신 게 어떠세요? 다들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 이렇게 당이 어렵고 아사리판일 때는 네.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납작 엎드려 괜히 있습니까? 목소리 냈다가 찍힌다. 아하.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배지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경태 의원이 이제 의원총회 할 때 의원들이 쉽게 막 또 원내대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신현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초재선 뭐 그런 의원들의 분위기가 사실상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일단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구심점이 그러니까 없다. 초재선 모임, 뭐 저희 예전에 뭐 이런 남원정이 됐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구심점이 되는 코어 멤버가 있고 예. 거기서 이슈마다 좀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모으는 형태로 그렇죠. 원래 원내 모임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 예. 그게 일단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초선 그룹이 별로 개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인재 영입이 되신 분들도 예.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중도 지향성이 요구되는 지역구에 당선된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천이 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납작 아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서울에서 3패잖아요. 네, 그게 저희 이 당의 우리 당의 비극의 사실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프레임인데 당원 당규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꼼수 쓰면 안 됩니다. 비대위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이런 원칙론을 얘기하면은 예. 너 친 이준석계지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 당의 과거의 소신파들이 이제 친 유승민계지라고 해서 그런 걸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발언의 가치를 굉장히 축소시켜 버려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원내에서는 이 전략이 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제로 위축됩니까? 위축되죠. 차기 공천에서 좀 영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저희 당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주류에서 보기에는 거의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름도 이게 이름도 담아서 안 말하면 되는 안 그자 됩니까? 뭐 이런 느낌이기 그자? 때문에 아.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김 소장님, 자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당의 볼드모트는 사실 김건희 여사님이죠. 왜 그러세요? 아무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따지고 들면 이준석 대표는 욕이라도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이라고 이제 미성정당 만들었을 때 황교안 대표가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그러니까 아주 세게 나가실 초선 비례대표들을 많이 모아놨었고. 네. 그다음에 선거 자체는 수도권 완전히 참패를 하면서 그 구조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같은 수도권 지향형 인물들이 당권을 잡으면 예.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뭘 개혁하냐면 그러니까 당 개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뭐냐면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다가 개혁적인 인물을 꽂는 거예요. 아하. 그럼 당선되기 쉬운 지역은 다 PK랑 TK랑 가운데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쳐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인물을 꽂아 넣어야지. 천하람 변호사 같은 분?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고. 이제 순천을 꼭 지키시겠습니까? 당연히. 순천을 지키시는 저는 게 저는 이제 이쯤 되면 예, 강남조도 안 갑니다. 그걸 존경하는데 원래 이제 대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 PK랑 TK는 자리를 갈아치울 것이기 때문에 예. 개혁을 절대 원하지 않고 백석이라도 지금 하는 내가 하는 재선이 좋지 예. 150석이 되는데 내가 빠진 국민의힘을 바라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죠. 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똑같잖아요. 예, 이게 민주당 초재선 의원님 상황 어떻습니까? 민주당 초재선 의원님들 쓴소리 하십니까?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예. 진짜 소신 정치하고 싶고 예. 정말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게 당내에서 상황의 주류와 비주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가. 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팀 정신을 구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신 의원님도 비례대표시죠? 예, 제가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쓴소리나 소신 발언을 하고 싶죠. 어. 정치인으로서. 예. 저는 그동안 대변인이어서 사실 대변을 많이 했습니다. 16개월간. 대변인 이제 끝내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쓴소리 하실 그래서 예정이신데. 이제 소신 발언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소신 발언을 했을 때 정말 국가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면 합니다. 근데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조직만 망가지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 위축되고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되는 게 예. 취약간 또 초재선의 예. 입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아까 이제 신 의원님이 국민의힘 초재선 비판하셨는데 민주당 초재선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586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그 말 잘 듣는 본인의 미니언들을 사실 캐스팅한 거죠. 미니언. 예. 그러니까, 미니어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신 의원님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의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이라고 해서 발표되는 분들 보면은 예. 다 그냥 스토리가 좋거나 뭔가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거나 그러면서 어떤 체제에 수능 잘하고 모범생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당에서 오래 생활하셔가지고 커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김성애 소장님 같은 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도 보면은 약간 형님 동생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 민주당에. 예, 민주당 내 맞습니까, 아직까지. 소장님? 형님 동생 문화 있습니까? 다들 대면 하시던데 민주당 의원이 오셔도. 아니, 형님 동생 하는 문화 어디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색하지 마시고요. 예. 계속해서 아니, 천하람 그러다 변호사님. 보니까 이게 약간 그 민주당도 보면 굉장히 조직 순화적인 분들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민주당이? 보니까 지난번에 4.7 재보궐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래서 초선 5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내 목소리를 내가지고 예.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문 좀 써보자라고 하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당내에서 두드려 맞고 문자 폭탄 받고 심지어 한 분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라는 걸 꺼냈던 걸 다시 사과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당 예. 모두 지금 구심점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당도 사실 뭐 열린우리당 사람들 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강성이잖아요. 민주당. 자, 이제 가처분 인용 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요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 넘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3번째 가처분 신청까지 했고 자, 이번 주인 다음 주 이제 비대위가 새 비대위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처분 한 6개, 7개 나올 것 같아요. 가처분 6개, 7개 더 예, 할 수 있다. 아마 거의 모든 스텝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다 할것 가처분한다. 같고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이렇게 설립되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하. 시즌 1 때 받았던 것과 똑같은 그 본안적인 가처분. 아하. 거기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핵심일 거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계속 네. 6번, 7번 해도 네, 네. 다음 주 있을 새 변호사님. 비대위에 대해서도 네. 관련돼서 좀 여쭤보면 네. 계속 같은 판사가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바꿀 수 없죠, 이거 대통령도. 그거는 대통령은 못 바꾸고요. 법원장은 관여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인사를 할 수 법원장은. 있다. 네, 법원장이 내부 사무 분담을 좀 조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재판부가 너무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들어서 법원장은 바꿀 수 있는데 예. 바꾸려면 그것도 욕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꾸는 것도 편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아마 뭐- 못 바꿀 겁니다. 지금 어떻게 뭐도 바꿔요? 못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결정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비대위가 전당대회 열어서 이준석이 당대표 아닌 상태로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결정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가처분은. 그러니까 그 비비대위가 만들어져도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는 그렇죠. 법상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제대로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일단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가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한 가지의 내재된 모순은 최고위원 4명이 당대표를 날릴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큰 문제죠. 큰 문제고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4명이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날릴 수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최고위원 예. 4명이 스크럼 짜가지고 우리 뭐 당대표 허약하니까 날려버리자라고 하면 날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요건 잠깐만 끼어들어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에는 홍준표 대표가 할 때 최고위원들이 나가서 한번 당 대표를 무력화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당 대표랑 최고위원을 같이 뽑았어요. 그래서 아하. 1등 최고위원이 당 대표에 못지않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라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죠. 여기서는 나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지도부가 무너지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당 대표 따로 뽑거든요. 당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죠. 뽑은 사람인데 그걸 최고위원이 무너뜨리는 것은 4명이라고 규정해 놓은 게 지금 당장 어떻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릴 거면은 제 생각에는 그 선거할 때 전당대회 할 때 내는 돈이라도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당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면 한 1억인가? 아무튼 꽤 큰 돈 내야 되거든요. 기타금. 예. 국민의힘의 경우에 국민의힘의 경우에. 예, 예.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가처분 한 6개, 7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장면도 공개가 됐죠. 의원님, 전쟁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전쟁 맞습니까? 그쵸. 뭐 예고된 예고된 전쟁입니까? 예상했던 예상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문자를 보낸 예.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예. 워낙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예. 정치적으로 살아온 행보를 보면은 계속 전쟁을 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예. 예, 전쟁을 하면서 서바이벌을 하고 또 무혐의 되고 그러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또다시 정쟁을 한번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법 절차일 수 있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무죄 입증하면 되고 하는 건데 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전쟁에다 표현할 경우에 이 사법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어떤 이게 정치 수사다 이렇게 더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게 모든 그 사건에 대해서 예. 동등하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 어떻습니까? 정말 수십 번의 그런 본인의 그런 허위, 그런 경력의 조작이 있었고, 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번도 소환을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환을 하려면은 동일하게 검찰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재명 문제가 의원이나 있고요.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제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상당히. 이전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있어요. 이번에도 대선 기간 때 보면은 예. 또 이재명의 장난과 차남에 대해서 네. 그 대학교 입학에 대한 허위 주장을 국민의힘의 66명의 의원들이 했었죠.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면서 허위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경찰은 결국에는 무혐의로 나왔어요. 자, 신현영 의원님이 이제 뭔가 공정하지 못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 천하나 변호사님 반박해 주세요. 이거는 약간
저도 변호사니까 맨날 수사받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아, 저 사람들은 수사 안 하면서. 안 갖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뭐 우리 사법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도 안 불렀으니까 나도 안 갈게요. 그럼 뭐 수사기관이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조할 거는 해야 되고 물론 우리 이제 야당의 대표시고 하니까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야당 정치인이라는 게 뭐 특권 계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수사기관에서 뭐 한 거 보고 하셨듯이 이제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다 쟁점이 됐었던 거예요. 예. 그 김문기 그 처장님 뭐 모른다 이게 사실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얘기 나왔었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아니 국토부가 직권남용으로 협박까지 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쟁점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큰 쟁점은 아니니까 가셔서 잘 진술하시고 뭐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뭐 재판 결과까지 좀 길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아쉬운 거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가지고 막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저희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라고 해주시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 가지고 막 이렇게 김건희 여사님은 왜 안 해? 막 이렇게 하면 또 막 얘기가 길어져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저희 대통령이 권력기관장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검찰총장. 그렇다면은 저희가 권력기관 인사를 할 때 야당과 조금 더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저희가 임명하거나 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예. 뭐 야당한테 추천권을 뭐 고스란히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예. 아, 이 정도 인물이면 야당도 오케이 하느냐라는 정도의 그런 제스처를 좀 취했다면은 예.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수사에 있어서 편향성 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전 김상현 소장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경찰청이 경찰청장 임명되고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되고 첫 번째 했던 총경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이준석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수사관을 경찰대 10기죠. 이분을 성동경찰서로 보내고 안양 동안서장을 한 지 7개월밖에 안 되는 새로운 인물을 갑자기 뽑아 올렸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두 건이 전광석화처럼 무혐의 처분이 된 과정 좀 너무 노골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그림이 보인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경찰 단계에서 이재명 의원, 당시엔 의원이었죠. 이 의원을 불러서 이 문제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었는데 경찰은 자신 있다고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검찰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걸로 부족하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을 소환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요구. 것이 예. 경찰의 수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이 부분은 뭐 조금만 지나가면 뭐 6일인가요? 출석을 해서 드러나겠죠, 뭐. 예.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여야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제 국정 운영에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전쟁에다 이 문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국회와 정부 간의 대치 국면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앞으로 우려가 되고요. 예. 실제로 뭐 지금 여야가 협치랑 민생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하고 하고 싶은 싶은데 거 맞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가 아까 공통공약도 얘기하셨는데요. 네. 벌써 대통령 취임한 지 뭐 얼마나 지났는데요. 하려면 곧바로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박홍건 원내대표께서 대선 끝나고 나서 공통공약 리스트업 해가지고 또 여당이랑 같이 한번 협의해보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이요. 그만큼 별로 이렇게 민생이나 경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의지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안 하고 있다? 예, 상당히 하고 싶은. 아, 민주당도 지금까지 전당대회 네, 하시느라 천하람 정신 변호사님. 없었겠죠. 예, 예. 아니, 저희는 내홍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예. 그 전당대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정책과 민생을 챙기는 원내가 있기 때문에요. 아, 저희도 내홍하는 예. 사람들이 있고 정책 원내대표가 챙기는 사람들이 권성동 있어요. 원내대표셔서 안 그렇기 챙기신 때문에 거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예, 김 작가님. 경찰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 검찰 수사가 있고 지금 하나만 가지고 부른 거거든요. 근데 혐의가 모두 6개고 이 모두 혐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검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 민주당은 이제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 민생이 어쨌든 간에 지금도 보니까 전쟁 선언한 거고 그다음에 뭐랄까 그 거의 선전포고한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도 지금 그런 것들 메시지가 정쟁 성언원이라고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 당 대표 그 뭐죠? 그 당 당에서 대변인 당의 논평 당 자체가. 대변인실에서 네. 논평 자체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맞아요. 공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분이 무리를 해서 당 대표에 나온 거고 그 전선이 그렇게 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민생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한동훈 탄핵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이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세울 거다 이렇게 좀 한 걸음 뒤에 떠들어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신현영 의원님은 보시기 어떠세요? 그렇죠. 특검법 만들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적 비리에 대한 부분, 뭐 최근에 장신구부터 해서 네. 재산 등록까지 계속해서 구설수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의 리스크는 네. 건의 리스크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볼드모트 얘기도 나왔는데 정말 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김건희 여사를 추대한 건 아닌데 예. 이분이 어디까지의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하면서 근데 사실 이렇게 정권 시작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개입하시려고 해도 뭐 개입할 만한 게 없을 텐데 굳이 너무 흠집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이? 팬클럽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일정이 유출이 되고 거기서 홍보가 되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대통령실에서요 체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만 해도 문제가 있고 예. 근데 그러면은- 보통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로서 부족한 그런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먹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범죄 사실입니까? 결국은 맞불록했다라는 거거든요. 특검은 이재명 수사에 도이치모터스 대한.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 당당 수사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까지 고려를 했는데 이 위에부터로부터 막혀서 신청하지 못한 등의 것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의 통장 잔고를 공개함으로써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검사들이 보여주는 등 안에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출석 요구도 하지 않는 그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수사-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석 가지고 수사한 특검을 거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이게 누굽니까? 그 정권의 그 친정권 검사가 털어도 부르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장모는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으니까 기소했던 거고 여기는 부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혐의 확정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전환 보도에 변호사. 따르면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고려는 했겠지. 근데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음. 수사팀에서는 사실 진즉 종결하려고 했는데 진즉 윗선에서 종결하려고 막았다라는 보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수사팀의 의사를 우리가 뭐 단편적으로 그럼 얘기할 건 종결하든가. 아니죠. 종결을 네,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대선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미해결로. 그렇죠. 그거 그러고 나서 말고도요. 6개월 지났어요. 네, 신현영 의원님 예. 발언하시겠습니다. 그거 그래서 말고도 종결하면 또 뭐 난리 친다고 왜 종결했느냐 수사 안 하느냐 그렇게 스탑.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신현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실게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용산 이전되면서 또 네.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업체 수주와 이 수의 계약했던 거 이런 과정들이 대통령실에 체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다 건의 리스크에서의 그런 예시인 거고 특검 예. 이전에 그게 뭐 특검 이전에 일단 고발이라도 하세요.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 결론적으로는 예.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엔 검찰과 경찰의 권력장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 또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에 노출됐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바로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항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건건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예. 야당으로서의 또 입장이 있다는 거죠. 권력의 속성이다라는 거는 문재인 정권 때 하나도 안 달랐죠. 심했죠, 더. 그럼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민생이라고 얘기만 하시면서 정작 당에서 힘을 쏟는 거는 재명수호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재명수호예요, 특검법 결국은. 이런 걸로 가면은 저는 결코 좋지 않고요.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당내에서 강경파들이 득세해가지고 무리하게 검찰 개혁했던 거 시즌 2 저는 찍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신현영 의원 20초 말씀하시고 마무리합니다. 예, 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차기 지도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당이 또 새로운 그런 비대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주당으로서의 앞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예. 또 정기국회가 있는 만큼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또 국회에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은 민생 입법을 챙기면서 역할을 계속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판 썰전 함께해 주신 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 천하람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혁신위원입니다. 저 아,
혁신위원. 뭔가 비대위. 소름이 돋아가지고요. 예. 자, 혁신년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